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최근에 보수우파 일각에서 또 반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고요. 그 주장의 반대의 타당성 팩트 체크를 해보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 실리적으로 보수 우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먼저 제 뒤에 사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과 함께 본회의에 회부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내용에 대해서 교육계 일부, 그 다음에 보수우파 일부에서 또 언론중재법과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반대 몇 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그 조항이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제 53조의 2의 제 11항 이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뭐냐하면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 10항에 따른 공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원칙이 필기시험을 포함을 해서 공개 전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이 이제 주관해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교원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 신설 조항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교원 임용권을, 채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미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들이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미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한 그런 방법 등으로 해서 사실상 형식만 공개 전형이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정비리, 교원 채용에 있어서의 부정비리가 적지 않았단 말이죠. 그 조국 가족이 운영한다고 하는 그 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원 채용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도 필기시험이 그래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그래도 가장 공정성에 근접한 그 평가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개 전형에 반드시 필기시험을 넣도록 이제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외적으로는 시도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필기시험도 그 학교에 맡기면 이미 이전에도 그런 어떤 시험에 이미
시험 내용이 유출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필기 시험을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교원의 채용 여부, 그러니까 이 필기 시험 결과 그리고 또 면접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 측에서 그런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서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는 그 사립학교 측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원 임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요. 최종적으로 누구를 채용할지는 여전히 학교 측에 있으니까 이 정도 규정으로서 과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그 다음에 교원 임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립학교들은 국가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죠.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교원 채용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물론 모든 사립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비리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개전형에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그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이 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교원 임용은 학교가 결정하는 것. 그렇다면 이 사립학교 개정법률안 이 조항, 신설조항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수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 반대가, 제가 이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앞에 여러 방송에서 그 언론중재법의 어떤 그런 또 그 이른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또 당위성, 타당성,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 집권 여당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는 것, 뭐 닥치고 반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미 제가 다른 앞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언론중재법도 그 개정을, 그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단 말이죠. 특히 중도 성향의 국민에서, 그리고 70세를 제외한 저희 연령층에서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야권의 지금 반대, 그리고 보수파의 그런 반대, 그것을 본다면 이른바 중도 성향의 국민들, 다가오는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하는 중도 성향 국민은 보수 우파에 대한, 그리고 야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가? 기득권 편에 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일면에 대서 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귀 닫은 권력 끝내 언론 자유 짓밟다. 뭐 좋습니다. 뭐 언론 자유 침해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도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반대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분명히 그 언론중재법에는 이른바 권력자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들은 자기에 대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면에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권력자에 대한 보도 감시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계속 이렇게 어쩌면 언론중재법, 이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보면 개혁적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그 다음에 그러한 불공정, 그런 폐해를 희정하기 위한 하나의 개혁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반대만 한다면, 그렇다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민들에게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보수우파 일각 그리고 제도권 야권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팩트 체크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